안녕하세요. 빙그레핏의 빙그레쌤입니다. 오늘은 식단 관리를 잘 해보고 싶은데 뭘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양 조절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빙쌤이 직접 일주일 동안 해본 식단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제 다이어트 식단을 함께 보면서 알려드릴 테니 직접 식단표 짜기에 도전해봅시다. 빙그레핏. 네, 우선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에는 제가 52.9kg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깨끗하게 시작을 하고 싶어서 아침에도 클렌즈 주스를 먹고 점심에도 클렌즈 주스를 먹고 저녁에도 클렌즈 주스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너무 과하게 근력 운동을 하기보다는 가볍게 6km 러닝을 했습니다. 전날까지도 사실 많이 먹었어요. 저는 조금 더 빨리 내 몸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서 클렌즈 주스만 이날은 하루 종일 먹었는데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우실 수도 있고 갑자기 너무 기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중간에 뭐 바나나를 드시거나 두유를 좀 섭취해 주시거나 견과류 같은 거 좀 같이 드셔주시면서 클렌즈 주스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쿠팡에서 바로 그 다음날이면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첫째 날 클렌즈 주스를 하고 나니까 51.8kg로 무려 1kg가 갑자기 빠졌네요. 아침 식단을 보시면 저는 밥 100g이랑 닭가슴살 100g 그리고 조금의 반찬들하고 아몬드 6개랑 방울토마토 6개를 먹었네요. 그리고 저는 하인즈 케찹 노슈가로 해서 같이 곁들여 먹는데 다이어트 하는데 밥 먹어도 되나요? 하는데 먹어도 됩니다. 저는 보통 밥을 100g씩 한 끼에 먹어요. 왜냐면 탄수화물은 보통 본인 체중에서 1.5에서 2g 정도를 곱해서 먹습니다. 체중이 52kg라고 했을 때 이제 하루에 78에서 104g 정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흰 쌀밥을 100g씩 3끼를 먹습니다. 그래서 밥 100g에는 보통 탄수화물 한 30g 정도가 들어있어요. 하루에 탄수화물을 한 90g 정도 섭취하게 되는 거죠. 탄수화물은 꼭 쌀밥 아니어도 괜찮고요. 현미밥, 고구마, 단호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조금 골라 드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더 타이트하게 할 때는 고구마를 보통 먹고요. 왜냐면 고구마는 흰 쌀밥 100g이랑 고구마 100g을 비교했을 때 탄수화물 함량이 밥보다는 고구마가 조금 더 적어요.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하면서 하는 식단을 할 때는 꼭 밥을 먹는 편이에요. 아니면 너무 힘이 없어서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 거의 잘 안 드시려고 하고 탄수화물 먹으면 약간 죄 짓는 것 같은 것 같고 막 그러시는데 탄수화물 안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탄수화물을 안 먹기 시작하면 이제 몸에서 모든 신진대사가 기능이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몸에서도 얘가 섭취를 더 이상 안 하니까 이제 더 내 몸을 지켜야 되니까 갑자기 지방으로 막 에너지들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지방을 저장하기 위해서 살이 더 안 빠져요. 반면에 적절히 먹어주면 몸에서도 이제 영양분이 풍부하니까 이제 태워버려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중성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을 적정한 양을 꼭 먹어줘야 돼요. 다이어트 한다고 안 드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는 집에 반찬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무말랭이랑 멸치를 먹었는데 나트륨을 꼭 섭취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나트륨을 섭취해주지 않으시면 식욕이 엄청 당기거든요. 그래서 더 크게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적정량을 먹으면 되는데 보통은 한 김치 한 7조각 정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아침 식사랑 점심 식사 사이가 텀이 너무 길어가지고 간식으로 계란 2개를 먹었어요. 노른자까지 다 포함해서 먹었고 계란에는 사실 흰자보단 노른자에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텀이 길게 가지고 간식으로 드실 때는 노른자까지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제 1kg당 단백질을 내 체중에서 0.8에서 1g 정도를 곱해서 드셔주시면 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1.2에서 1.5 정도 곱해서 먹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2kg이니까 이제 단백질을 하루에 62.4g 정도 섭취를 해줘야 하는데 이제 보통 닭가슴살 이제 100g 이렇게 팩에 파는 것들 보면은 20에서 한 25 정도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러브잇 슬라이스 닭가슴살 순제인데 닭가슴살 함량이 무려 29.7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은 단백질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치만 닭가슴살을 막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단백질을 얘 몸이 다 흡수를 절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체내에 필요한 것만 흡수를 하고 그 나머지는 다 몸에서 알아서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하게 점심을 먹었어요. 수분감도 많고 식이섬유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포만감을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항상 챙겨 먹습니다. 저녁은 서브웨이 샐러드를 먹었는데 이거는 이탈리안 BMT, 소스는 홀스레디쉬로 해서 먹었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이제 식단할 거니까 소스는 한 반 정도만 줄여서 하시는 게 좋고 근데 나는 그것도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오일이랑 후추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식단을 짜실 때는 순서는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샐러드를 드셔도 되시고 뭐 점심에 샐러드를 가볍게 드셔도 되시고 자유롭게 본인 체력과 본인 컨디션에 맞게끔 조절하시면서 식단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 날에는 운동 사이클을 1시간 정도 타줬어요. 유산소를 하실 때는 심장 박동수가 120 이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타주시는 게 좋아요. 몸에서도 체지방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느리게 계속 하시기보다는 조금 숨이 차다 싶을 정도를 살짝 유지해 주시면서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이어트 하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하루에 30분 정도 이상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셋째 날에는 이제 공복 몸무게가 51.4kg로 내려갑니다. 또 아침엔 똑같이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닭가슴살에 보면은 소스가 좀 뿌려져 있죠. 이거는 바디아 소스라고 해서 많은 다이어터 분들이 드시는 소스인데 엄청 종류도 다양하고요. 나트륨만 조금 있고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시는 소스예요. 닭가슴살 훈제는 계속 먹다 보면 좀 질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소스를 뿌려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그리고 아몬드는 지방을 대체해서 먹어야 돼요. 우리 탄, 단지 다 먹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아몬드는 지방이지만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몬드를 하루에 엄청 많이 드시면 살이 쪄요. 절대 안 되고 지방 함량도 높고 고칼로리 음식이기 때문에 하루에 적정 섭취량이 정해져 있어요. 20알 정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저는 한 끼에 6개 정도씩 나눠서 먹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점심도 닭가슴살이랑 밥이랑 똑같이 이렇게 먹습니다. 이건 아몬드를 먹다가 찍었네요. 4개밖에 없네. 보통 6개씩 저는 먹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바나나 1개를 간식으로 먹었는데 그때도 너무 허기가 져서 먹었어요. 운동을 하면서 식단을 하면 저는 사실 3끼로는 조금 배가 고프더라고요. 저녁은 서브웨이 이탈리안 BMT 샐러드를 먹었고 그리고 소스는 홀스레디쉬 해가지고 먹었는데 소스는 반 정도만 뿌려 먹었던 것 같아요. 왜 맨날 똑같은 샐러드를 먹었냐면요. 제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운동은 이제 아령을 가지고 그리고 매트에서 저 혼자 운동을 했고요. 운동을 1시간 조금 안 되게 했던 것 같아요. 이날은 이제 이틀 동안은 계속 유산소를 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아령이랑 매트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로 구성해서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운동을 하실 때는 유산소성 운동을 조금 해주시면서 내 몸이 조금 더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먼저 많이 끌어올려 주신 다음에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을 같이 병행하셔서 빠르게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다이어트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체 운동을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의 큰 근육들이 하체에 주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열량을 소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준비한 타바타랑 힙 운동 영상이 있으니까 이 2가지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날에는 이제 51.4kg로 전날과 몸무게가 똑같아집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는 충분한 수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8시간씩 주무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근데 사실 저는 새벽에 수업을 시작해서 6시간 정도까지 못 잤던 것 같기는 한데 전날 근력 운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거니까 하루 사이에 이제 몸무게가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계속 끝까지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식단은 보시면 또 똑같이 먹었네요. 네, 이렇게 밥이랑 닭가슴살, 점심도 동일하게
식단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다 보면 조금 질리죠? 그래서 소스를 가미해서 드셔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간식은 바나나 1개를 먹었고, 그리고 저녁으로는 불고기 후무스 샐러드를 마켓컬리에서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이제 샐러드 종류를 좀 다양하게 먹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좀 탄수화물, 단백질을 같이 섭취할 수 있는 걸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후무스가 탄수화물이고 불고기가 단백질이니까 이렇게 시켜서 같이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은 필라테스 50분을 했습니다. 필라테스는 전신 운동이니까 다이어트 하실 때 같이 또 병행해 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필라테스를 따라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매트 필라테스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5일째도 똑같네요, 몸무게가. 그렇군. 아침 식단을 똑같이 먹었고요. 그리고 점심에는 텀이 너무 길어져서 바나나 1개를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챙겨 먹고요. 저녁에는 닭가슴살 고구마 샐러드를 먹습니다. 이것도 마켓컬리에서 주문했고 이제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야 되니까 이제 너무 헤비하지 않은 걸로 해서 이 샐러드로 골랐어요. 이날은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날은 너무 힘들었어요. 보통 이제 체지방이 확 빠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이 좀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볍게 운동해 주시거나 조금 휴식을 해주시는 것도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운동할 때는 식단과 운동과 휴식이 꼭 적절하게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너무 피로하거나 너무 컨디션이 받쳐주지 않는 날에는 쉬는 것도 좋습니다. 그거 봐요. 보시면 이제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에 이제 몸무게가 빠져 있어요. 50.9kg. 이제 안심을 하고 제대로 다시 또 식단과 운동을 같이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엔 똑같이 또 식단을 먹고요. 점심에도 똑같이 식단을 먹고, 이날은 간식을 안 먹었네요. 마지막 날이 얼마 다가오지 않아서 간식을 아예 안 먹고 조금 더 정신력으로 버틴 것 같아요. 닭가슴살 샐러드 이것도 똑같은 거 마켓컬리 걸로 2개씩 주문했거든요. 그리고 이날은 운동을 헬스장에 갔어요. 조금 많이 태웠네요. 하체 위주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랜만에 하체 운동을 해가지고 조금 가볍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50.6kg가 되면서 다음날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에 샐러드를 먹고요. 이날은 러닝을 3km로 가볍게 뛰어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와. 그래서 저는 1일차 때 52.9kg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날 50.6kg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무려 2.3kg가 감량이 되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근데 다 아시겠지만 나는 이제 2.3kg가 빠졌으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돼 하면서 그날부터 떡볶이, 피자, 치킨, 닭발 이런 걸 드시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진짜 하루 만에 돌아올 수 있어요. 이제 다이어트는 꾸준히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단기간에 끝내야지 하는 게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내 생활 습관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은 너무 타이트하게 식단을 가져가느라 힘들었다면 그 다음 주부터는 저녁 한 끼만이라도 샐러드를 조금 드신다든지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따로 사진은 없지만 저는 하루에 꼭 1.5리터씩은 먹으려고 노력해서 먹었어요. 그래도 다이어트 할 때는 조금 더 순환이 잘 될 수 있게끔 물을 조금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너무 배가 고프다. 나는 다이어트 식단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울토마토, 계란 아니면 야채 스틱 곁들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제일 힘든 게 단 거를 못 먹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단 거를 너무 먹고 싶은데 왜냐면 지금 식단 보면은 다 뭐 짠 것도 있고 나트륨도 먹고 다 먹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단 것만 못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 게 너무 먹고 싶을 때는 저는 제로 콜라를 보통 먹었고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커피에서 초콜릿 맛 나는 거.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서 초콜릿 맛이 나요. 진짜거든요. 진짜 나니까 다이어트 할 때는 조금 단맛을 정신 승리로 이겨봅시다. 딩그레핏. 자, 이렇게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 일주일 식단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이어트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를 다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 먹는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제 식단법을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일주일 식단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운동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딩그레